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조선 후기 역사서 노래하고 그 다음에 광무기에 관한 노래 이어서 물론 스님이 근대문물의 수용 이 노래 같은 경우는 학원의 실강을 잘라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게 있었지만 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화면상에서 잘 안 보이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좀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올려놓는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활용을 하시고요. 물론 계속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대문물의 수용이라고 하는 노래 자체는 시험 문제의 압도적인 빈도수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 연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연도와 순서를 잘 알고 특징까지도 완벽하게 습득을 하셔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래를 반복적으로 자꾸 들어가면서 그냥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노래는 미래소년 코난 푸른 바다 저 멀리 이 노래에 개사를 해서 붙이는 거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노래를 여러 번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노래를 또 같이 섞어가지고 개사된 노래를 섞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들 노래 부를 때 약간 이 포인터가요 조금 늦게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사말하고 이게 조금 어긋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박수 열심히 치시는 분들은 어떻다고요? 물론 뭐 확실하게 합격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3종 세트 아시잖아요. 그죠? 예. 3종 세트 딱 올려주시면 또 고득점으로 합격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발산방문 전환기기 발사우편 광인사 구호우편 제훈영 8호광의 원전신 87년 전등 1896년 전화독립문 98전차 명동성당 구구경인선 땡땡은 광재원 공사 세브란스 05년 경부마산선 06경의선 07대한의원 08원 각사 09자해 10 석조전 짠! 이렇게 끝났습니다. 10 석조전이 안 올라오네요. 그죠? 늦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쭉 한번 불러보시고 제가 이제 말미에도 설명을 쭉 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노래 한번 부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 설명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이제 1883년 방문국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 방문국이라고 하는 건 뭐를 방문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종의 인쇄소입니다. 이 방문국에서 발행을 한 게 바로 한성순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신문입니다. 이 최초의 근대식 신문 한성순보를 발행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방문국과 한성순보에 관련돼 있는 인물은 박영효입니다. 박영효. 그런데요, 이 박영효가 앞장을 서가지고 방문국과 한성순보 발행에 앞장을 섰는데, 근데 이 방문국은 갑신정변 때 파괴가 돼요. 갑신정변 때 1884년 방문국이 파괴가 되었으니까 자연스럽게 한성순보 발행도 중단되는 건 1884년이다. 그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환국. 전환국이라는 것에서 중요한 건 화폐 발행을 위해서 만드는 걸 전환국, 땡전.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당오전을 발행하기 위해서 전환국을 설치한 건 1883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오전을 발행하기 시작한 건 1882년 이모군란 이후예요. 이모군란 이후에 당시 민씨 세력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당오전이라는 화폐를 발행했는데 화폐 발행이 잘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발행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전환국을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뭡니까? 전환국이 설치된 이후에 당오전이 발행된 게 아니라 당오전을 발행을 먼저 했고 그리고 전환국을 설치한 거다. 이걸 주의하자 이런 얘기죠. 전환국은 언제 폐지가 되냐면 1904년에 메가다가 이 전환국에서 뒤에 발행하는 화폐가 바로 백동화라는 화폐를 발행하게 되는데 그 백동화가 너무 남발되어서 우리 지난번에 광무기역 노래 때 나왔죠. 백동화 남발 때문에 백동화를 정리하는 사업,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하기 위해서 전환국을 폐지하는 게 메가다에 의해 1904년에 폐지가 된다. 자, 그리고 기기창이 나오는 건
이 기기창이라고 하는 건 최초의 근대식 무기 제조 창고인데 청나라에 파견했던 우리가 사절단을 뭐라고 하냐면 영선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영선사가 청나라에 파견된 건 언제 파견되었냐면 1881년 9월부터 원래 3년 동안 갔다 오기로 했는데 이모군란으로 재정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 귀국을 하는데 약 1년 2개월 만에 1882년 11월 달에 조기 귀국을 합니다. 약 1년 2개월 만에 귀국을 했지만 이들이 가서 배워온 내용을 토대로 1883년 기기창 설립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다. 이것도 이미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84년 우편, 근대식 우편시설 우정국. 이 우정국이 우편시설의 근대식 우편시설의 시작인데 우정국이라고 하는 건 생일날과 동시에 제삿날이다. 이렇게 말했죠. 왜요?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우정국 축하연을 계기로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그때 우정국이 파괴가 되면서 결국 우편제도는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1895년 을미개혁 때 우체사 설치가 나타나죠. 이 우체사를 설치하면서 다시 재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호 우편 재운영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연도가. 자, 그리고 광인사라고 하는 건 뭐를 광인사라고 하냐? 광인사는 최초의 근대식 민간 출판사입니다. 자, 요건 뭐 그냥 하나 정도 알아두시는 정도고, 그 다음에 바로 광해원 전시 1885년 광해원. 이 광해원은 선교사 알렌이 설립한 건데 이 선교사 알렌이 설립한 이 광해원 같은 경우는 근대식 병원이죠. 이 근대식 병원인데 이전에 우리 그 서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설립했던 그 명칭이 바뀌었던 세조 때 명칭이 바뀌었던 의원들이 있죠. 그게 바로 해민서, 해민국이 해민서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활인서, 이런 활인서와 해민서를 대신해서 광해원이 설립되는 거다. 자, 그런데 이 광해원은 설립되자마자 바로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뀝니다.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뒤에 다시 1904년에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그 명칭이 바뀝니다.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어요. 자, 제중원으로 바뀌었다가 1904년 세브란스 병원으로 명칭이 바뀐다. 자, 전신, 그냥 전신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87년 전등 이랬잖아요. 전등은 경복궁에 최초로 가설을 하는데 제가 우스갯소리 했었죠. 고종이 우리나라도 전등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그 전등 발명한 게 에디슨이잖아요. 에디슨이 당시 살아 있었습니다. 에디슨에게 고종이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을 보내가지고 자, 우리에게도 전등이 필요한데 와서 가설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에디슨이 제자를 보냅니다. 그 제자가 경복궁에 처음 그 전등을 가설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자가 감전사를 해서 죽죠. 참 웃기죠, 그죠? 전기 만지는 사람인데 하긴 뭐 죽을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전등이고요. 1896년 전화, 서울부터 인천 간 전화를 개통하게 됩니다. 이 전화의 개통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구 선생입니다. 원래 김구 선생이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인천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는데 고종이 안 된다, 김구를 살려라 라고 해서 빨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명이요 멈추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 타고 갔으면 어쩌면 죽은 다음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전화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전화로 바로 사형 집행을 중지하는 특별 사면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은 이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문. 독립문은 완공된 건 97년이에요. 그리고 이 독립문이 시험 문제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프랑스 개선문을 모방해서 만든 건데 뒤에 가면 우리 이제 명동성당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석조전이라는 것도 나와요. 그럴 때 어떤 것들이 비슷하게 양식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프랑스 개선문을 모방해서 독립문이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한번 노래 불러보고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볼까요? 발산방문 전환기기 발사우편 광인사 구호우편 재훈영 바로광해 원전신 87년 전등 1896년 전화독립문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전차 1898년에 전차 완공된 건 98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개통된 건 99년 석가탄신일에 개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차는 어디부터 어느 구간을 운영했냐면 서대문부터 청량리 구간이에요. 그럼 왜 하필이면 청량리 구간이었을까? 당시 애초에 1구간 개통을 한 건 광화문부터 청량리까지였습니다. 그 청량리인 이유가 뭐냐?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었죠. 이 명성황후의 릉이 청량리에 있는 홍릉입니다. 고종이 명성황후를 너무 애틋하게 생각을 해서 홍릉을 자주 행차를 했는데, 당시 왕이 행차를 하면 많은 수행원들이 따라가잖아요. 뭐 가마 같은 거 들고 말 타고 이렇게 갔다 와도 수행원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당시 미국 콜브란이라는 전기회사가 고종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비록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겠으나 이렇게 전차를 하나 가설해 두면 많은 인원이 빠르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당시 대한제국 정부가 출자를 하고 미국 콜브란 전기회사와 합자회사를 만듭니다. 이래서 만든 게 전차입니다. 그래서 청량리 구간이 되었고, 나중에 이 구간까지 개통이 된 게 서대문부터 청량리 구간이 되는 거예요. 자, 1909년엔 이 전차를 운영권을 누가 가져가냐면 일한가스회사가 인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얘는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냐면 일제강점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면 1910년 8월 29일부터잖아요. 자, 그때 미국인이 운영하는 전차를 타고 가던 개똥이의 모습 볼 수 없죠. 왜? 1909년에 이란 가스회사가 인수해서 운영권을 가져갔으니까 미국인이 운영하는 전차를 탈 수 없다. 일제강점기에. 그것 때문에 문제를 낸 겁니다. 자, 그리고 명동성당. 자, 이 명동성당도 최근에 문제에 나왔는데 일단 양식 자체입니다. 뒤에 가면 덕수궁 석조조는 르네상스 양식인데 걔를 명동성당에다가 르네상스 양식 이렇게 붙여서 틀린 보기를 만드는 거예요. 안 되죠. 고딕 양식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신부가 설계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명동성당을 하나만 더 완팁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성당이 아닙니다. 명동성당은 세 번째로 지어진 성당이에요. 이 명동성당이 세 번째로 지어진 성당이라면 우리나라 최초의 성당은 뭐냐? 바로 서울역 지금 뒤에 가면 있는 약현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최초의 성당입니다. 약현성당을 알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명동성당을 최초의 성당이라고 하면 틀린 복이다 라는 걸 아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구경인선 그랬죠. 경인선은 일본이 가설을 합니다. 모든 철도의 가설은 일본이 완공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제가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량진 1호선역 그 바깥쪽에 가면 지상역 1호선 바깥쪽에 가면 팻말이 하나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출발한 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량진에서 제물포 구간을 운행했던 최초의 철도가 경인선입니다. 자, 그리고 땡땡은 광제원이라고 나왔죠. 광제원. 이 광제원은 원장이 지석영인데 이 지석영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종두법을 시술했던 의사입니다. 지석영은 의사 겸 국어학자예요. 그런데 이 지석영이가 광제원의 원장을 맡으면서 종두법 연구를 심화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04년 세브란스 병원 아까 이야기했죠. 자, 뭐가 어떤 병원이 광해원이 바로 뭘로 바뀌고 제중원으로 바뀌었다가 1904년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었고 현재 세브란스 병원으로 남아있죠. 자, 그리고 고홍오년 경부마산선 이렇게 했죠. 이것도 최종적으로 일본이 가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공육경의선까지 마저 할게요. 공육경의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프랑스가 원래 경의선은 어디부터 어디? 자, 서울부터 의주까지 신의주를 연결하는 선을 경의선이라고 말합니다. 서울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신의주는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자, 그런데 프랑스에서 원래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난 때문에 우리 못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한제국 정부가, 당신은 대한제국 정부예요? 대한제국 정부가 오케이 그럼 우리가 지을래 라고 해서 서북철도국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하지만 대한제국 정부 또한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결국 부설권을 포기합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가져가게 되냐면 일본이 가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결론적으로 모든 철도의 가설은 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여기서 안 나온 게 경원선이거든요. 원산까지 가는, 서울부터 원산까지 가는 선을 경원선이라고 하는데, 이 경원선은 일본이 강탈한 게 1904년이고요. 일본이 가설한 건 10년 뒤인 1914년에 경원선이 완공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근대 문물의 수용 파트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이후의 내용은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원선은 1914년 일제강점기에 완공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 노랫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 알아두어야 하니까 여기서 중간에 집어넣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요까지 다시 한번 중복 한번 해볼까요? 발산방문전환기기, 발사우편 광인사, 구호우편 재운영, 8호광해 원전신, 87년 전등, 1896년 전화독립문, 98전차 명동성당 99경인선, 땡땡은 광재원 공사 세브란스, 05년 경부마산선, 06경의선, 여기까지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07 대한의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대한의원은 앞에 광재원 이야기했는데 이 광재원의 원장이 누구라고 그랬죠? 지석영이었죠. 지석영이 광재원의 원장인데 이 지석영이 원장이었던 광재원은 대한의원으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서울대병원이에요. 지금 현재 서울대병원. 창경궁 앞에 서울대병원 있죠? 그게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리고 08 원각사, 요 얘기했는데 08 원각사. 원각사가 어떤 친구들은 절이다. 뭐 사자가 붙으면 절이다. 그런데 절이 아닙니다. 최초의 서양식 근대식 극장입니다. 사설극장이에요.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소설을 쓴 사람이 이인직이죠. 혈의누가 최초의 신소설인데 그 이인직이 쓴 신소설 은세계를 신극화해서 상영을 하기도 했다. 얘는 지금의 여러분들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나 아니면 뭐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처럼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서커스 할 때 왜 이렇게 천막 같은 거 둥그렇게 쳐놓잖아요. 그런 형태로 생긴 게 원각사예요. 바로 화재로 소실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공구 자해의원인데 이 자해의원은 지방에 설립한 근대식 병원을 자해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1910년 석조전은 덕수궁에 석조전이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석조전이 르네상스 양식입니다. 바로 영국인이 설계해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건축물들 3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뭘 이야기했냐면 바로 독립문. 독립문은 프랑스의 개선문을 모방해서 만든 게 독립문. 그리고 명동성당은 무슨 양식이라고 했냐면 고딕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프랑스 신부가 설계했다라고 말을 했고, 석조전은 영국인이 설계한 르네상스 양식이다. 이 양식을 틀리게 만든 게 최근에 문제에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이 석조전에서 해방 직후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1910년 석조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특징들과 관련된 내용을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항상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있죠. 반복만이 살 길이다. 반복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미에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노래를 다 남아있는 걸 가지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띄우지 말고. 자, 결론적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산방문전환기기, 발사우편 광인사, 구호편 재운영, 8호광해 원전신, 87년 전등, 1896년 전화독립문, 98전차 명동성당 99경인선, 땡땡은 광재원 공사 세브란스, 05년 경부마산선, 06경의선, 07 대한의원, 08 원각사, 09 자해 10 석조전. 됐죠? 자, 다음번에는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유튜브에서 만날 거냐면 해방 전후사, 해방 직전과 해방 이후의 내용을 이번에는 남행열차의 노래를 개사해서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앞날에 탄탄대로만 펼쳐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